8월 28일 월요일 KTN 뉴스 주요 소식입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하비가 텍사스에 상륙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단기 취업 연수 비자인 J1 비자 축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존 박 브룩헤이븐 시의원이 브룩헤이븐 제2지구 선거에 단독으로 입후보하면서 사실상 재선이 확정됐습니다. 벤츠 구장이 애틀랜타 펠콘스와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개막전으로 개장했습니다. 이상 오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N 뉴스입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하비가 텍사스에 상륙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2의 카트리나 악몽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티븐 기자의 보도입니다. 허리케인 하비가 텍사스 주를 강타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심 곳곳이 물에 잠겨 건물 옥상만 눈에 띄는 상황. 특별히 휴스턴시가 이번 허리케인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휴스턴시의 경우 하루 동안 평균 24인치에서 50인치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공항은 폐쇄되고 공립학교도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허리케인 하비로 인해 텍사스에 내린 비의 양은 12조 갤론에 이릅니다. 911을 비롯한 구조대원들은 헬리콥터와 고무 보트를 이용해 고립된 주민들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3천여 명의 주 방위군이 파견돼 구조와 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피해 규모는 집계되지 않은 상황. 그러나 텍사스 연안에 자리 잡고 있던 정유시설을 비롯해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2005년 카트리나 악몽을 떠올리며 휴스턴 시 정부가 주민들에게 대피 의무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단기 취업 연수 비자인 J1 비자 축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J1 비자가 본 목적보다 저렴한 해외 노동자 유입에 남용되면서 국내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해외 청년들의 단기 취업 및 연수를 제한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J1 비자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J1 비자는 예술, 과학, 교육 분야 인재 교환을 장려하고 단기 취업, 여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속해 있는 문화교류 비자입니다. 현재 연 10만 명 이상이 J1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러나 단기 취업 목적의 J1 비자 소지자들 탓에 내국인들의 취업 기회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학생 등 고용과 관계없는 다른 프로그램은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J1 비자는 문화교류 목적보다는 값싼 해외 노동자 유입으로 이어지면서 남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존 박 브룩헤이븐 시의원이 브룩헤이븐 제2지구 시의원 선거에서 단독으로 입후보하면서 사실상 재선이 확정됐습니다. 스티븐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룩헤이븐 시의원 제2지구 입후보 마감 결과 존 박 시의원이 단독 입후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존 박 시의원은 3년 전 보궐선거로 당선되면서 정치권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또한 브룩헤이븐 시 소재 블랙번 공원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존 박 시의원의 재선을 방해하기 위해 일본 측이 상대 후보를 물색 중이라는 소문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후보 마감 결과 존 박 시의원 단독 후보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따라서 오는 11월에 실시되는 시의원 결과에 사실상 존 박 의원의 재선이 확정된 것으로 관계자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한편 존 박 시의원은 재선 임기 후 주 하원직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텍사스와 엘라베마, 테네시 등 10개 주 법무장관이 불체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 폐지에 서명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 요구를 거부할 경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정부도 다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전망입니다. 텍사스와 엘라베마, 테네시 등 10개 주 법무장관이 불체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을 폐지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역시 프로그램 폐지에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ABC 방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프로그램 폐지 여부에 대한 공식 발표를 이르면 금주내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다카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이른바 드림 법안을 부활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불체 청소년 가운데 다카로 혜택을 본 경우에도 프로그램이 폐지되는 경우 취업이 불가한 데다 심지어 추방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지아 주 청사에서 마틴 루터킹 목사 동상 제막식이 마련됐습니다. 스티븐 기자가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조지아 주청사 앞에서는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 동상 제막식이 거행됐습니다. 킹 목사의 동상은 제안에서 제막까지 약 3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오늘 일반인들에게 선보인 것입니다. 오늘 제막식에는 킹 목사의 가족들과 네이선 딜 주지사를 비롯한 정계 인사, 그리고 인권운동가들과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네이선 딜 주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최근 인종차별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는 시국에 오늘 킹 목사의 동상이 주청사 앞에 세워진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청사 앞에 세워진 킹 목사의 동상은 마틴 루터킹 주니어 드라이브를 따라 마틴 루터킹의 생가와 목회했던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킹 목사의 큰 조카 딸 페리스 크리스티는 인권운동의 상징인 킹 목사의 동상이 주청사 앞에 세워진 것에 대해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조지아주가 운전자들에게는 다소 피곤한 지역으로 평가됐습니다. 자동차 접근성이나 고장 수리 등은 비교적 수월한 편이었는데요. 안전도가 크게 떨어지면서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개인재정 전문 분석기관 월렛허브가 최근 운전하기 좋은 도시와 그렇지 못한 도시 100곳을 선정 발표한 가운데 애틀랜타는 전체 70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노스캐롤라이나주는 그린스보로 전체 3위, 윈스턴살렘 전체 7위, 랄리 10위 등 상당수가 상위권에 포진하면서 운전자들의 스트레스가 낮은 지역으로 평가됐습니다. 애틀랜타는 자동차 보유 및 유지비 항목에서 전체 41위, 접근성 및 고장 수리 항목에서는 전체 7위 등 비교적 우수하게 평가된 반면 교통체증 전체 77위, 안전성 전체 93위 등 저조한 성적을 받으면서 운전자들의 스트레스가 많은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한편 최악의 지역은 샌프란시스코가 불명예를 안았고 오클랜드, 디트로이트, 워싱턴 DC, 시애틀, 보스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벤츠 구장이 애틀랜타 펠콘스와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개막전으로 개장했습니다. 다만 카디널스가 10점 차로 승리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스티븐 기자입니다. 새로 건설된 메르세데스 벤츠 구장이 개장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구장은 지난 주말인 26일 애틀랜타 팔콘스와 아리조나 카디널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일반인들에게 공개됐습니다. 개막전 경기 결과는 24대 14로 아리조나 카디널 팀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팔콘스 팬들은 벤츠 스타디움이 진정한 승자라고 위로하며 새로운 구장 개장 축하로 마음을 달래야 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구장은 천장이 개폐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대형 전광판을 비롯해 각종 첨단 테크놀로지가 집약되면서 개장 전부터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팔콘스 구단 측은 오는 9월 17일 정규 시즌 개막일에 축하 공연을 비롯한 각종 구장 개장 축하 공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15억 달러 이상이 투자된 벤츠 스타디움은 지난 3월 1일 개장 예정이었으나 6월 1일과 7월 30일 두 차례 개장 연기 이후 최종적으로 8월 26일 개장하게 됐습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독과점 규제 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가 아마존의 홀푸드 인수를 승인하면서 아마존이 다른 근로소리 유통 매장보다 가격 면에서 부담스러웠던 홀푸드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홀푸드 인수가 독과점 규제 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서
유통 천하 통일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특히 월마트, 타겟, 코스코 등 대형 글로서리 유통업체에 도전장을 내걸고 있어서 업계 추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홀푸드 인수 승인과 동시에 오늘부터 일부 유기농 상품에 대한 할인 행사에 돌입합니다. 홀푸드는 유기농 전문 유통업체로 일반 글로서리보다 다소 가격이 부담스러워 일반 서민들의 접근성은 월마트나 타겟보다 크게 떨어졌지만 이러한 가격 부담을 아마존이 어느 정도 해소하면서 소비자 접근성을 높일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날씨와 환율, 지역정보 게시판이 이어집니다. 제1은행에서 제공하는 환율 정보입니다. KTN 게시판은 맥도날드 제공으로 제작됩니다. 언제든지 간편하게 단 1불로 따뜻한 커피, 소다수, 스위티를 즐기세요. 내가 사랑하는 그것 맥도날드. KTN 방송에서는 8월 시험 방송 후 9월부터 본격적인 MBC 프로그램을 송출합니다. 따라서 공중파의 경우 47-4번은 MBC, 47-5번은 종합편성 채널로 편성해 시청자분들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케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혼다 모르구조지아에서는 한인 세일즈 컨설턴트 3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678-643-45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아 18기 듀란노 아버지 학교가 오는 9월 9일부터 10일, 16일부터 17일 잔스크릭 한인교회에서 열립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404-519-23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코리아가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제4회 골프대회를 오는 9월 10일 실시합니다. 참가비는 $100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404-895-49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농수특산물 상설 매장이 오는 9월 1일 개점합니다. 이에 관한 문의는 224-577-7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KTN 게시판은 매주 수요일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문의는 770-497-0015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8월 28일 월요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